애국자분이 이거 이재명이가 4년 6년 전에 투표했을 하고 2번 투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28군데에서 똑같은 걸 찾아내가지고 어제 막 박수 받고 했는데 오늘 더 좋은 걸 갖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그 언론사에도 취재하려고 준비 언론사에서 아마 찾을 거예요. 네, 언론사에서 이거 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보더니 이건 뭐 100%가 아니라 10,000%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재명이가 22하고 이때하고 22년 이때하고 표수가 똑같아. 받은 득표 이게 28군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똑같이 찾아냈어. 본인이 엑셀로. 근데 AI가 좀 가르쳐줬다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좌우지간 하여튼 하고 일단 모처럼 일단 마이크를 몇 분 다 오셨으니까 장하길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드려서 장하길 목사님이 부정선거 그 다음에 핸드볼 경기장에 247만 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등등 장하길 목사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길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지난번 자유통일당이 0표가 나온 지역을 제가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서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당일 투표를 내가 자유통일당을 했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당일 투표했다는 당일 투표 확인증을 띌 수 있거든요. 당일 투표 확인증을 띄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당비를 3년 이상 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당을 찍지 않고 비례대표니까 비례대표를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상당수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은 다 자유통일당 당비 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고발까지 했어요. 고소까지 했어요. 당사자들이 고소를. 우리가 몇 번 고발을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를 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당사자가 고소를 했어도 그냥 기각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오프라인 제가 제주도까지 가서 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표를 갈아버려 가지고 봉투에 싸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게 나와 가지고 이제 화공약품으로 이렇게 없앤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쭉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대선 때도 그랬고 이재명 투표할 때도 그때 대선 때도 전산 처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가 부정선거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는 투표가 남아서 부정선거가 확인되고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금년에 일어난 이 투표는 투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까지 시연회를 했었냐면 저들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정값을 어떻게 해서 전산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설정값을 계산했는가 이런 것을 IT 개발을 해서 시범까지 다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똑같이 100표를 얻잖아요. 100표라면 얘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정값을 해놔서 약 32%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표를 똑같이 얻었어도 한 사람에게는 132표가 가고 한 사람은 68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지금 이번에 치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선거에 우리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선거가 신뢰가 갑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가 신뢰가 갑니까? 그러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선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게끔 선거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고치자고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고치자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여기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선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고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나와야 이게 우리 주권을 위임해 준 것인데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닌 거짓된 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강탈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힘든 일을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하야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재명이도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명에 죽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명인 것 같아요. 제명에 못 죽으려고. 악마 새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같이 토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전 이상로 기자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려서 뭐 질문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공 과학 검증단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내일 아침 방송 제목이 이제 올공의 올림픽공원의 구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인데요. 학생들은 우리는 이제 시니어들은 이재명 퇴진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는 내일 아침에 방송 제목을 올공의 구호를 이재명 퇴진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공 과학검증단과 그 다음에 주로 올공의 구호를 이재명 퇴진으로 직접 가자라고 하는 이런 토픽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답해드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보통 제가 이 데이터를 주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쌍둥이 투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쌍둥이 투표가 아니고 이것은 여기 고정된 픽스드 어마운트 보트, 그러니까 고정된 투표, 양이 고정된 투표라고 바꿔야 돼요. 저기 얘기할 적에도 쌍둥이 투표가 저기 61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차별화 해가지고 이것은 저기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단어냐? 고정된 투표, 고정된 투표가 61가 나왔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28, 당일 투표에서 33개, 그래가지고 61개가 지금 현재 발견됐는데요. 선관위 발표 그 내용에 보면은 당일 투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전 투표라는 그 단어는 있는데 당일 투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일 투표 그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알려고 그러면은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어떤 데는 제7투표소까지 있는 데 있어요. 어떤 데는
1개 투표소만 있고 어떤 데는 3개 투표소만 있고 그걸 합치면은 그것이 당일 투표가 됩니다. 그런데 33군데에서 그 저기 합친 그 값이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개개의 저 투표소 저 숫자는 틀린데 합계가 똑같아요. 합계.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는 2군데가 제1투표소, 제2투표소까지 다 똑같아요. 제1투표소, 제2투표소. 그러니까 22년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받은 투표하고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저기 받은 투표가 제1투표소에서도 똑같았고 제2투표소에도 똑같았어요. 그런 게 한 개 나오고 그 합계가 똑같고요. 그 나머지는 32개는 합계가 똑같아요. 합계.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어떤 거 제7투표소까지 있는데 그걸 더해주면은 합계가 똑같은 게 저기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구호 자체 지금은 저기 시시하게 뭐 지방선거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어쩌면은 걔네들이 정권을 갖다가 하루밖에 더 연장하기 위해서 시선을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시선을 글로 돌리면 안 돼요. 이재명이 퇴진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박수. 그리고 그 단어 자체를 갖다가 쌍둥이 투표라고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 고안해가지고 적당한 단어를 갖다가 통일을 해가지고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강기 교수님이 지금 막 여기 1-3에서 걸어오고 계시니까 장일 목사 먼저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질문을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강의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산으로 가는 이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수개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정권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가 쿠바에 갔을 때 카스트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산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전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그런 전산 조직을 가지고 요것을 개발을 했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결국에는 차베스가 그 당시에 실권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다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엄청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화웨이가 소프트웨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한국에서 A앱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모든 통계가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 요것이 바로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홍콩을 거쳐서 세르비아로 가요. 우리가 이 통계 넣는 게 세르비아로 간다고요. 네. 그러면 세르비아로 가면 세르비아의 중국의 중공에 있는 기술자들이 90명이 달라붙어서 전산을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개표할 때 보면 한참 동안 개표가 올라가지 않고 서 있을 때가 있고 숫자가 늘었다가 줄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투표가 늘면 늘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산으로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정값을 다 해가지고 이미 아무리 투표를 해도 여기다가 통계를 해서 우리가 눈으로 봐요. 조사회가 눈으로 봤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서브를 통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고양이를 집어넣는데 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브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이걸 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대만이라든지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수개표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산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내가 오늘 올 때 여기 장재은 박사한테 그랬어요. 혹시 여기 영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냐? 그리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설정값을 매겨놨을 때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개발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저쪽에서 한 모든 사람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거를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라는 단어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수박 빨리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드러나야 되고요. 전문 기자들 또 이런 서버에 대해서 전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를 개발을 시켜보니까 저도 충격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오늘도 이제 토론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카르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스톨런 일렉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도둑맞은 선거. 그 도둑맞은 선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해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실적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건 세계화된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 세계화 시키는데 앞장선 AF, 한국에서 이걸 세계화 보급시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든 하드웨어를 파이에이라고 하는 데서 다 백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다 조작하게 돼 있고, 소프트웨어는 베네수엘라에서 개발한 건데 그 개발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들어가서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죠. 조금 지나면 이것이 아마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서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광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저 기자님 다 잘 설명해가지고 잘 알고 여러분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 나온 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인데, 근본적으로 사실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것은 여와 야, 민주당과 국힘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산에서는 두 당이 별 차별성이 없어요. 사실상의 공조세력이다가 보면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근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상으로 하여간에 이번 사태에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국정조사는 제가 첫 번째 보니까 벌써 희망사항이 싹수가 노래요. 그렇죠? 벌써 거기 위원장이 윤상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부정선거 부정하고, 더구나 참 부끄러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관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다가 탄핵 판결 나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사실 뭐 믿을 것도 없고, 문제는 특검인데 지금 이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한 검사를 하겠다, 국힘당은 자기들이 추천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는 뭐 말 하나만 하고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이 추천한 검사가 제대로 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정선거에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공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아스팔트에서 혹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국민검사를 가지고 반드시 넣어야 된다. 또 그리고 그것이 뭐 야당에서 하는 게 있다면 적어도 국민검사가 일정한 목으로 참가해야 된다.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6년 7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 전문가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이양도 저 기자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장 박사님부터 등등 많잖아요. 이영평이다. 저 이영동 기자님 또 뭐 하여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사람 지금 부실이 부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실이 안 된다는 얘기는 벌써 예를 들어서 투표수가 부족한 거를 빼더라도 지금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이것은 부실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범죄 수준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용역을 주잖아, 그렇죠? 지난 6년간 용역을 줬는데 수의계약이 99.7%인가 97.9%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만 개 중에서 300개 빼고는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어떤 물품을 조달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입찰에 붙어야 돼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한 2천만 원 단위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붙여가줘야 되는데, 이거 거의 뭐 90% 가까이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임의로 계약을 맺은 주소를 보니까 돌고 들어가지고 뭐 저기 전라도 담양에 말이지 빵 하는 데서 갑자기 뭐 종이 찍는 곳하고 연관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인천에도 맡겼는데 인천도 그렇고, 이상하게 뭐 투표용지나 관련된 물품은 돌고 돌아가지고 다 이 전라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물품 조달하는 데 써가지고 암묵적인 부정이 소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이건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실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실수, 부실이 아니라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거관리원의 범죄 그것을 밝히는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예가 하나가 방금 제가 든 이거예요. 그 수많은 돈이 오가는 데서 수의계약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반드시 부정에 그것이 끼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만약에 특검이 된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특검, 또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해왔던 부정선거 관련 그 전문가들이 함께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조사의 범위를 단순히 투표수 부족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제 또 여기서 보니까 뭐 송파구만 해도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 전체 투표에서 17명이 부족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가 뭐 얘기하고 있는가 봐요. 그건 뭐 우리 쓰레기 같은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50% 예상해서 찍었다, 그거 자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0% 예상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는 50% 예상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60%를 예상해서 찍었다, 그거 우리가 검증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만 할 뿐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 보는 대상자가 학생이 100명인데 그러면 시험 문제를 100개를 준비해야지, 그 중에서 결석생이 한 40명 생길 거 생각해가지고 60개 문제를 내기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학생 기초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선거관리에서 하는 얘기는. 또 그것이 언론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하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또 언론이 떠들어 제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 조건을 넣고, 그 속에 단순히 선거 뭐 투표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제가 뭐요? 사용시켜야 돼. 맞는 얘기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미하다, 재미해. 자, 제가 지금은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공 과학검증단입니다.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투표지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재선거 해야지 무슨 재검표를 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자, 제가 그 올공 검증단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검표를 하던 특검을 하건 재선거를 하던 반드시 이 올공이 있는 투표함은 열어봐야지. 다시요. 다시 제가 일어서 봤으니까, 자, 재검표를 하던 특검을 하던 재선거를 하던 이거는 반드시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열어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열어본다. 자기들이 열어보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시킨다. 그거는 하나만 하고. 자, 그럼 어떡하냐면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열어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었냐면, 오케이, 국회 네가 직접 해라. 국회 네가 직접 해라. 예, 선거관리위원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직접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윤상현 위원장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팀장을 지정해달라. 국회가 하고 특위가 하면서 검정팀장을 지정해달라.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나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팀장을 구성해주면 그 팀장 밑에서 우리 올공에 있는 사람들이 팀장 밑에서 이것을 팀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거를 열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상현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짬짬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넘기려고 그러는 명분이 없잖아요. 예? 국회가 직접 하라는데. 그 다음에 자, 국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면 5천만 원은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장 500에서 1000명 모으면 돈 1원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좋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맹주성 교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특검하자. 야당 주도 특검을 하자. 야당 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이야기다. 잘 들으세요. 맹주성 씨가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야당 주도 특검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맹주성 교수 얘기는 야당 주도 특검도 믿을 수 없다. 예? 야당 주도 특검도 믿을 수 없다. 민주당 이중대. 누가 특검을 임명해야 하느냐면 2020년 4월 15일 날 4.15 총선에서 부정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변호사들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가면, 자, 전화가 올공과학검증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벌써 사흘 됐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자,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이고, 자, 뭐 전산으로 조작했다 뭐 했다 그거 다 우리가 검증해야 되지만, 저는 실물 투표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물 투표지 숫자를 풀렸다 어쨌든 결국은 실물 투표지를 이 안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죠? 실물 투표지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전산으로 아무리 풀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짜든 진짜든 실물 투표지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투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전산 장비가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찬스예요. 우리 손에, 이상호 기자 손에 증거가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다 투표지 뭐 바꿔치기 했을 텐데. 오케이, 저는 투표지 개수에는 누가 얼마나 투표했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을 가는 건 이 투표지가 진짜냐 가짜냐가 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 그동안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바꿨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가짜 투표지가 더 늘어나겠죠. 자, 가짜 투표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잠깐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해요.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과 육안으로 비파괴 검사,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벌써 그 인쇄 전문가, 즉 인쇄업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사했던 사장님들 여러분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분들이 딱 뭐를 갖고 들어오면 루페라는 걸 갖고 들어와요. 루페, 이렇게 확대경입니다. 딱 보면 이게 앱슨 프린트에서 나온 건지 옵셋 인쇄에서 나온 건지 첫 보면 압니다. 첫 보면 알아요.
어떠냐면 앱슨 프린트에서 나오는 그 점은 거칠어요. 하지만 옵셋 인쇄에서 나오는 그 인쇄는 정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 있잖아요. 광고 이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했을까요? 아니면 옵셋 인쇄를 했을까요? 옵셋 인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밀하게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보면 알아요. 그 룻배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가요? 그 사람들 항상 그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한 10여 명이 유관 검사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파괴 검사를 해요. 비파괴 검사는 현장에서 못해요. 자, 비파괴 검사를 하는 기관을 제가 섭외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송파 1동 관내사전 투표를 지금 개방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카메라 들고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보니까 이게 벽돌인 것 같아요. 자, 이 벽돌인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인쇄에서도 오신 10명의 사장님 보고 이게 옵셋 인쇄인지 아니면 앱슨 프린터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첫 보면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사장님들이 이게 옵셋 인쇄다 라고 판별된 것을 한 100여 장을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화학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 원소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잘라진 면, 그러니까 앱슨 프린터에서 자른 것과 인쇄소에서 자른 건 다르죠. 한 20여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숫자, 저는 별로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오세훈이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거는 금방 세면 나오는 거고, 저는 이것이 진짜 표냐 아니냐 중요한데, 카메라 출동 기자예요. 제가 항상 이제 이상로한테 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면 투표지를 보고 유관검사와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 유관검사는 현장에서 하고 비파괴 검사는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카이스트 같은 데에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왜 국회가 직접 하라고 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그거 하면 안 해요. 하지만 국회에서 하면, 예를 들면 저 배현진 의원이 제 후배입니다. 배현진이 아니죠? 김은혜 의원, 예, 제 후배예요. 제가 그 후배 밑에 들어가서 팀장 밑에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샘플 채취해서 보내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거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카이스트에 보내면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자, 얘들이 못 믿어. 얘들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카이스트 못 믿어. 오케이. 그 중에 일부를 모사디에 보내려고 그래요. 모사디에. 나 모사드하고 친해요. 네? 그 중에 일부를 CIA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기타 다른 연구소에서 거짓말을 못 하겠죠.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올공 검증단 만든다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야, 쓸데없이 재선거를 외쳐야지 왜 이 검증하느냐 그러느냐. 미안하지만 중앙선거위에 재검표를 하든 국회가 하든 재선거를 하든 이건 열어야 돼요. 언젠간 열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열어야 돼요? 제가 해야죠. 검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물러나도 안 물러나요? 자, 제 전공이 카메라 출동이에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에서 가장 저를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모사드에도 보내고 CIA에도 보낸다니까? 일본에도 보내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건 투표의 수가 아니다. 누가 얼마나 득표했느냐가 아니라 그 투표지의 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벌써 다 바꿔놨을 거다. 오케이.
바꿔놨으면 가짜 투표지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 가짜 투표지를 CIA나 모사드의 연구기관 모를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꼼짝 없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특검 여러분 믿지 마세요. 되지 말아요. 특검하면 제가 법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 저 내려가면 그만 내려갈게요. 계속할까요? 시청률이 괜찮으므로 계속합니다. 자, 이거 봐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제가 특검을 한다고 그래서 법을 봤어요. 특검을 할 수 있는 자격. 걔네가 특검 만들어주면 내가 손대려고 그랬어요. 이상로가 특검하겠다고 자원하려고 그랬더니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특검보를 하겠다고 자원을 할 겁니다. 특검보는 변호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특검보 겸 특검 대변인을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 저 밀어주세요. 네. 자, 특검 대변인을 하면 어떡하느냐. 특검보러 가면 특검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올공과학검증단장으로서 이렇게 수사를 하라고 특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여론들을 특검에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밀어주세요. 예. 특검은 안 되는 거 특검 보고 좀 저를 밀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거 안 되지. 목숨 걸어야 돼. 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죠? 제가 워낙 설명을 잘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한강규 교수님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 그냥 궁금할 거니까 여기 안에 247만 장 있잖아, 그죠? 이거 247만 윤상현 의원을 선관위가 찾아가가지고, 선관위가 여기서 자기들이 400명 들어가면 9시간 만에 다 끝난다고 해가지고, 끝내고 나면 이 247만 장을 과천 상관위로 옮기겠다고 윤상현 의원한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여야 지금 247명 들어가는 거를 여야 간사들 보고 안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저희들이 이게 240명 빨리빨리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준인호 의원이 국회의원도 빼고 특검이 들어가야 된다. 특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기분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특검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네, 그 의견을 우리 정치학 박사님 남강국 교수님께서 잠깐만 설명 좀. 특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설명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특검을 하되, 그 특검은 방금 여기 의견이 나온 대로 우리 아스팔트에서 처음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6, 7년 투쟁해온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된다. 또 특검이 여러 명이면 뭐 그 중에 적어도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특검에 의한 1차 조사를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 이송한다는데, 그 전에 하여간에 여기서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일차적으로 밝혀질 수 있겠죠. 선거관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검과 함께 방금 우리 이상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부나 또 관련되어진 팀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투쟁해온 또 세습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이 여기에서의 특검의 조사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 무조건 민주당, 국힘당이 합의한 특검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다. 맞아요. 그건 뭐 다 반대합니다. 질문. 예. 마이크 김중배 파이팅. 잘 안 들려. 마이크 올려봐. 예,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이상도 박사님의 의견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나 정부로부터 실제 투표 용지를 모사드나 뭐 CIA나 보낸다고 하면 그 샘플 몇백 장 내지 몇 천 장 되는 그 종이를, 투표 용지를 반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 하나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보수파가 여기에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지금 한 달 넘도록 외치고 있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재명 하야해라 이렇게 갔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구호를 바꾸는 것이 하야 내지는 탄핵 아니면 특검을 빨리 설치해라. 특검은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특검과 특검보를 임명하고 그 밑에 행정적인 서브하는 사람은 그동안 여기 우리 부정선거를 긴 세월 동안 외쳐왔던 결기 있게 외쳐왔던 뭐 민경욱 의원이나 장지현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가시고 특검보에는 뭐 권호영 변호사나 뭐 저기 박지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는 이 427장의 투표용지는 이거는 타임캡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깔수록 좋고 연세 드신 국민들도 여기 나오신 분들도 지쳐서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국회 윤상현을 믿는가 누굴 믿는가 국힘당은 저는 하나도 국힘당도 못 믿습니다. 국힘당은 자당의 대통령 2명을 연거푸 10년도 안 돼갖고 탄핵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그 당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욱도 안 됩니다. 왜? 그 당은 범죄의 수혜 혜택을 수혜 정당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야권의 조율을 할 수 있지만 국민과 야권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특검이 임명되면 여기에서 2억에 들어간 데는 선관위, 시민대표, 경찰, 방송사, 언론,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 경찰, 선관위, 정당이 들어가서 다 같이 427만 표를 전수 재검표를 하고 끝나고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실상을 전모를 밝혀야 되지. 거기서 안 하고 가고 딴 데 가서 이 사람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딴소리하고 여기 딴소리하고 하면 또 그게 이제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오고 나면 거기서 모든 끝을 볼 때까지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대표는 우리가 들어가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는지 부정 투표용지가 있는지만 우리는 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정당은 자기 후보자의 투표가 몇 표가 득표되는지만 보면 되고 각자 자기 기관별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야. 발견하고 발췌해야 될 역할만 그럼 되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오케이? 예, 요거만 내가 얘기한 겁니다. 네, 질문하신 부분에 우리 그 투표지죠. 우리 투표지를 외국에 보내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하면 그 도핑이라는 겁니다. 도핑. 우리나라 여기 서울 올림픽 할 때 도핑에 걸린 사람이 벤 존슨인가 아마 100m 그 사람이 걸렸어요. 도핑으로. 우리나라 도핑 기술이 도핑 잡아내는 기술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도핑 기술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자기가 자국 내에 검증 시설이 없으면 외국으로 보내는 거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거 우리가 주체가 하면 절대로 들어가기 못하게 해요. 국회가 하면, 자, 국회가 하면 국회에서는 남자를 여자는 거 바꾸고 여자를 남자는 거 바꾸고 이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국회예요. 예, 대통령도 탄핵하잖아요. 국회가 야 이거는 국내 기관에 일부 샘플을 보내고 이거는 외국 기관에 샘플을 보내자로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국내 수사 기관에 감정기관에 얼마를 보내고 이거 외국으로 얼마를 보내자라고 하는 거 특검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샘플을 외국으로도 보내서 검증하고 국내하고 검증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자. 저는 이제 숫자도 검증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지금 제가 제가 얘기하면 이놈들이 또 얼른 바꿔요. 근데 저만 좀 알고 있는 숫자 검증하는 게 있어요. 그건 딱 들어가자마자 한
한 100여, 한 5, 60명 딱 제가 팀을 구성해서 이거 검증합시오. 그건 지금 얘기 안 해요, 제가. 예. 그거 하면 다 뒤집어지기만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검증하는데 기관, 국회든 아니면 특검이든 그 기관이 주체가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우리가 시민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하나 문자를 받았어요. 15일날 충주시장 재검표가 있대요. 충주시장 재검표. 아마 몇십 표로 정도로 충주시장이 이겼던 것 같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요. 예, 이겼어요.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직무 정지 신청까지 같이 했어요. 악랄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거 배워야 돼요. 자, 어째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5일 날 충주시 그 재검표를 하는데 울공과학검증단에서 거기 가서 숫자만 세지 말고 그 과학적으로 그게 진짜 표현지 아닌지 좀 감정을 해주면 어떠냐라는 맞습니다.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주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충주시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울공과학검증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뭐 재검표 이런 데 전국에 많이 있어질 거예요. 제가 바빠질 겁니다. 예. 저는 벌써 한 사흘 됐지만 막강한 사람들을 구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 누가 와서 검사가 누가 오든 까불지 말아요. 제가 다 플랜을 짜놨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딱 오면 내가 특검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훌륭하다. 예, 질문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모든 선거를 봐서 무슨 선거가 확실하죠? 네. 그래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다 확실한데 지금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대한민국 그 평균 국민 민도를 볼 때 어떻게 민도가 상당히 수준 이하인지 나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수준보다 아는데 요 참여하는 사람들 말이죠. 일대에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거든. 전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부정선거의 최종 목표는 한국 공산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여튼 그래요. 내가 볼 때 한국 공산화 작업입니다. 공산화 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여튼 여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못 일어나는지. 딱 맞는 말씀. 우선 국민 수준이야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야 높죠. 높은데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엘리트 그룹이 있죠. 지도자 그룹이. 그럼 한 5개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행정부가 있고 대통령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사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지식인 사회 이 5개가 적어도 국가의 어떤 엘리트 지도자 그룹인데 이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이 5개 그룹이 한꺼번에 이렇게 타락하고 다 정말 타락한 사례가 이 처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그룹들이 다 일거에 모두 다 타락하고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던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기 연설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그게 그렇게 몇 달 수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뭐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해서 3대 시민혁명이 됐는데 우리 보세요.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 들고 나온 지금 횟수로 11년이고 부정선거만 따져도 횟수로 7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 연인은 따지고 여기 지금 올공만 해도 지금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한 연인은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이 목소리 외침이 철저하게 이게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악랄한 통치체제의 치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교육을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도 다행히 참 유튜브란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 금방 압니다. 그 부정선거에서 모르더라도. 그런데 그동안에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2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난번 끝장 토론에서 한 번 계기가 있었고 그때 사실 좋은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걸 역시 야당이 사귀지 못했어요. 그걸 제도권이 받아가지고 채야지 확산성이 있는데 그래서 묻혔다가 이게 이상스럽게 하늘이 도왔는지 이번에 부주 6.3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여기 수많은 시민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제가 의견을 제안했어요. 우선 여기다도 교육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장재원 박사님께서 만자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명단을 가지고 첫날 풀었더니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가 와서 좀 그쳐졌는데 부정선거 사례에 대한 홍보 또 5.18 진실에 대한 슬라이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거대한 교육 장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현실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동안 부정선거도 포함해서 광주 5.18 문제 등등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이쪽에 거대한 교육의 전시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이상, 투쟁하는 이상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보니까 지난주까지 쭉 됐어요. 근데 아마 이 장마철이 접어들어가지고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우선은 될 수 있는데 범위도부터 국민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계의 5.10을 또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거대한 재교육장,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이걸 준비한 사람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박주현 변호사님 오시고, 박주현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주옥순 대표님, 주옥순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황도수 교수님은 또 오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겠다고. 내일은 여러분 광고 좀 많이 하십시오. 내일은 저기 뒤에 있는 ROTC 유관무 회장님이 떡을 5마을 해온답니다. 여기 떡을 5마을. 그러니까 지인들 다 오셔가지고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상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나의 무기는 무엇일까? 여기 다 주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무기를 하나씩 배워가지고 계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 줄 알았다면은 아까 기자회견에 들고 온 뭐라고 하지? 피켓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이걸로 하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10년에 있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주권 유린의 상황, 단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엄청난 부정선거의 빙산 중에 딱 그 윗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국민적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도사, 외교관, 교수, 선생님,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요, 이번에는 종래와 달리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통영시장님이 그 전 통영시장님이잖아요.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통영시에도 원래 3명이 후보자인데 2명 있는 투표지가 교부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라는 말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후보가 여러 명 나왔는데 후보가 딱 2명인 투표지들이 대중 그 유권자들한테 교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교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 최소 수천 명의 수만 명입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거 다 수거해라. 그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놈들이 했던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패턴 중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편투표 배달할 때 이상한 경로 이런 것들이 이른바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치면 이스터에그인 것처럼 후보자가 2명인 투표지가 이번에 교부된 것이 저는 이스터에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정선거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저 끝장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가 2명인 가짜 투표지들을 교부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걸 회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보셨겠지만 수만 장의 여분의 잔여 투표용지가 있었어요. 잔여 투표용지가 그렇게 많은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증거 보존 전에 7.46톤이나 되는 것을 파쇄도 아닌 용해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됐다. 이유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을지라도 이거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7.46톤이 얼마나 큰 무게냐면요, 만약에 투표용지 기준으로 하면은 475만 장이에요. 박스로 치면은 600박스. 그 600박스를 파쇄도 아닌 용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해를 왜 시켰느냐? 이제 평소처럼 갈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갈아서 버린 것을 우리 감시 단원들이 주워가지고 딱 맞춰봤더니 투표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투표지가. 그래서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선관위에서 그 옆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걸 짜깁기를 했더니 투표지가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거를 투표지를 갈아버렸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투표용지가 불량이라서 수천 장을 갈아버렸다고 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용지는요 원래 배급될 때 이 그 투표소 선관위에 이렇게 배달될 때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검수 과정에서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다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그 만드는 그곳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수천 장의 투표지가 선관위에 가가지고 선관위에서 불량이 될 확률은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투표용지를 갈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유권자에게 2명의 후보자가 있는 투표지가 교부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이전 선거처럼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덮여질 수 있는 그런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그런 이제 표면적인 빙산의 일각이 노출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이게 우리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지금 6.3 이후에 여기 올림픽 공원에 모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볼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아마 저하고 한 마음일 겁니다. 아니, 부정투표 용지가 이 정도로 부족한 저 선관위를 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이나 이 수사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놈들을 법적 처리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되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일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 그 이른바 올다르크로 알려진 한 여성의 그 피의자 신문을 옆에서 입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잘못한 겁니까? 정관이 이재명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이재명 예, 너무나 명백한 건데 오히려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는 헌법 때문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오신 거 아닙니까?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쫓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불의에 당당히 응당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헌법 이념에 충실한 헌법 수호를 하는 그 올다르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수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도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선관위를 수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강력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이게 강력팀에서, 송파경찰서 강력팀에서 하는데 너네들이 이런 거 수사하는 거 맞냐 이랬더니 이거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도 이거 수사하기 싫어하는데 누가 시키는 거겠죠. 이재명이 그런데 여러분, 그 뭐 오늘 5.18 판결문도 나왔지만 제가 이 관련해서 오늘 그 기자회견문 보도 자료에도 내렸지만 그 우리나라에는 3.15 부정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은 불의에 한거한, 부정선거에 한거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사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신기하게도 2008년 12월 19일 날 폐지가 됐어요. 그게 민주당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보니까 2008년이 사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파 진영에도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집권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바로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과정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일부러 침묵을 하고 있죠. 전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음모론으로 바꾸고 다른 식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성질 좀 죽이라고. 예, 그런 자들이 주로 그쪽 계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 불의에 일어난 사람들을 또 수사를 하고 이렇게 괴롭힐까 살펴보니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입법부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도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부정선거, 불의에 일어난 분노한 국민들이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공권력이 있으면
그 자들을 오히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죠. 책임 그런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죠? 저는 작금의 이 문제가 판사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이 엄청난 불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증거 조사를 하고 그 발견된 증거들을 살피고 또 그걸 판결문에 반영해서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됐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는 과거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면 사실 바로 상급 이상의 공무원이 돼서 그냥 계속 자기의 어떤 특혜를 받는, 그냥 개인적인 이득에만 치우치는 그런 엘리트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제일 중심인 사고를 가진 법관들을 양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 자체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고, 배터리 부족 그것 휴대전화를 때문에 충전하세요. 완전히 괴물인 사법 시스템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그런 매국 카르텔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은 북한,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하기 마련인데, 그걸 할 때는 뭘 어떻게 하느냐, 저는 판사들 어느 정도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하려면, 저 로펌이 있네, 저 빅 로펌이 몇 개 있는데 저거를 또 우리 걸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법관들이 한 14명 있다고 하면 1인당 50억이면 700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매수하는데 예를 들면 6명만 매수하면 되니까 300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엄청난, 예를 들면 2400조 뭐 3000조 이상의 그 예산이 가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껌값인 거죠. 몇 조면은 대한민국을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어떤 권력층에게 특권만 주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조선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기득권과 이제 피지배청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피드백이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에 속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어떻게 견제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잘못된 이 현재의 결과를 만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하고 이게 아마 자문을 변호사로서 그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고발하는데 조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선거법에도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사실 오늘도 제가 송파경찰서를 갔다 오면서 느낀 과제였는데, 지금 업무방해죄로 무관 시민들을 지금 얘들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선관위를 고소를 합시다. 여기 보면은 용해 한 7.46톤 용해한 거 증거인멸죄로 또 고발을 또 시키고, 그럼 고발하면은 아마 합수부로 지금 아마 이첩을 할 거예요. 이첩을 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 있는 그 선관위원들 하나하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과거에 이제 그 보안 점검에서 나왔던 그 선관위 보안 점수 100점, 물론 31.5점으로 꼴등이었지만 그것도 조작을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우리 무고한 시민들 수사하는 데 힘을 들일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놈들, 그런 놈들 고소 고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7년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적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건 재심으로 다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수사권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이재명은 사실 외환죄이기도 하잖아요. 대북 송금이나 이런 외환죄, 우리나라 헌법상 내란과 외환은 불소추 그게 제외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지금 대법원형까지 지금 왔는데 외환범은 왜 수사를 안 하게 합니까?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그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안규배기에 대한 탈영 사실에 대해서 그 내부 고발자가 나왔는데, 이런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나 경찰 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그런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 잘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감옥 가면 지원을 해주고 월급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연대가 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조차도 잘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싸운다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서민대책위나 뭐 오상종 단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고발을 하셔가지고 양심의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 경찰한테, 검사한테. 제가 어저께 5.18 특별법 위반 사건 때문에 또 허겸 기자 변호한다고 서부지법에 갔는데요. 최근에 이제 5.18 사건들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입건하고 수사하고 지금 뭐 기소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저는 한 2-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8시간을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했는데 검사한테 그리고 수사관한테 압박을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률을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면 되겠냐. 당신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고 뭔가 이게 시대적 소명을 가진 검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자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리고 뭐 자녀나 이런 친구 있으면은 그 자녀가 살아갈 나라를 이런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면 되겠냐. 지구가 지금 둥근데 평평하다고 하면서 둥근 증거를 내면은 그 한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입건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하나하나에게 양심과 그들의 사명감에 계속 불을 질러줘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직도 국민적 대각성이 많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변호사님과 목사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이고요.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가 벌써 6.3 지산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청년들이 이곳에 계속 모이고 있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야당의 주도에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야당 주도의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뭔가 좀 좋지 않아요. 느낌이 별로 믿음이 없는 상황인 거는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주도로 이제 국민 주도 특검이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명 계속 받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우병우 수석님이죠. 그분을 주도로 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 그게 궁금하고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그냥 법 전문가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실행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야당 주도 특검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한 명만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채택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만들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올리면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래서 2명을 보통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정선거 부정론자, 부정선거인 게 밝혀지면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는 놈이 자기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말처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 추천권 하나, 그 다음에 국민특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특검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확실들을 많이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그런 국민특검과 예를 들면 야당 주도 특검, 뭐 예를 들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할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박영수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것 안에 다 맞춰놨을 거다. 맞춰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선관위 있는 직원들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대충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깊게 파보면은 쑥 밝혀져요. 그래서 뭐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덮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실로 덮는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특검이 진행되면 무조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특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거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특검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마치 어떤 것들은 이거 하면서 관련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적을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부분만 쭉 열거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 부분만 수사를 하는 그런 축소 수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우리도 많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에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듣는 코너가 이제 이번 주까지 계획되어 있고 빠르면 내일부터 아니면 주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관철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론에 아까 이상로 박사님 얘기했지만 그 국민특검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특검단이 이재명의 판단을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성하는 전문가 특검단 이것이 구성돼야 됩니다. 이래서 부정선거입니다, 저래서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번 주로다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어떤 방법론이 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도 듣고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고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일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재원 박사님이 늘 말한 것처럼 그 당일 투표 이긴 지역은 사전 투표도 이겨요. 정상적으로 가면. 그런데 부정이 들어갈 때는 당일 투표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는 져요.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X자로 가면 이건 100% 부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구,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니까 정상적으로 갈 땐 이렇게 가요. 위아래 X자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부정이 되면 꼭 당일 투표는 그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때가 있었냐면 이 대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 두 사람은 X표가 생겨요. 김문수하고 이재명이하고는 X표가 생기는데 밑에 이준석이는 여기에 손을 안 대니까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고 당일 투표 지면 사전 투표 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일자로 가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의 모든 그래프가 부정선거가 되면서 거의 99.9%가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 상으로도 부정이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정을 밝혀낼 거냐 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이것을 힘으로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 국민의 깨끗한 그 평화 시위로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는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없이는 절대 자유를 못 지켜내요. 이제는 우리가 방법이 뭐요? 안 돼요. 쟤네들 다 작전 짜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신뢰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렇다고 이 시민들 뽑아가지고 몇번 한다 그러면 그 안에도 또 불확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설 수 있는 거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나서서 정의의 사도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투표권 5년을 상실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국민연합의 소수당의 정책이 뭐고 이들의 사상이 뭐냐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거든요.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서 200만 원 받아가지고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대기업 해체, 군대 해체, 검찰 해체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책대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되겠느냐 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도 집행유예 1년에 벌금 70만 원 고등보복까지 맞았어요.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겨야 됩니다. 아니 우리 박 변호사님이 썼으면은 내가 이겼을 텐데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이 해가지고 졌어요. 하여간에 우리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제가 자료를 보거나 자유통일당 때도 제가 조사하고 지역에 가서 당사자들을 다 찾아낸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모여서 여기서부터 기도하면서 또 여기서부터 싸워가면서 우리 일어나도록 젊은이가 나오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손녀딸 데리고 왔더니 손녀딸이 아주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회방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냅시다. 변호사님 한 말씀. 아까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0년, 2021년, 2022년에 재검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도 이제 그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도 바꿔치기를 했을 만큼
이 부정선거 카르텔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온갖 악은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꿔치기 한 것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니까 2023년 정도부터는 이 대법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증거 보전을 아예 안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은 투표지를 증거 보전 안 해주잖아요.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저 서울 동부지법의 김지연이라는 판사는 증거 보전 신청서를 받아놓고도 아직도 이걸 증거 보전을 안 하고 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이 선관위의 이 엄청난 잘못된 카르텔들을 우리는 청산시켜야 돼요. 한 몸인데 한 예, 몸.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한 몸. 제가 그때 저기 파주 경찰서에 그 파주에 화살표 투표지하고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개표록에는 없는 것들이 재검표장에 나왔고, 그리고 20장을 도장을 안 찍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투표지가 도장이 다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있어야 할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미지 파일 내놔라 라고 했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그 경찰한테 야 이거 받아와라 이랬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영장을 쳐라 이랬더니 영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송치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안 주면은 그 안 주는 이유를 기재를 해달라고 했더니 영장을 신청해서나 기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바꾸려면 이 판사들이 하는 이 엄청난 법외고,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판결들을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법관 앞에도 이제 현수막 붙여야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진짜 욕먹게 무섭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저 청년이 계시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청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없어요? 여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장재현 박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서부과 장재현 박사입니다. 사실 오늘 귀중한 분이 오셨는데 매 참석하셨는데, 저희들 이 핸드볼 경기장에 247만 배 전혀 관계없이 재선거 해야 되지, 그렇죠? 네. 그거를 여기 계시는 스탠드업 우리 황도수 교수님이 한미일보를 통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한미일보를 통해서 법적으로 재선거 가능하다고 황도수 교수님이 정식으로 법으로 다 해도 된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또 하나 하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날 울산에 갑니다. 2030이 불러서 가는데,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상로 박사랑 같이 가는데, 가서 11시 반에는 울산시장이 가짜야. 그래, 가짜 1시간 떠들고, 그 다음에 울산 교육감 이름이 또 가짜야. 또 1시간 떠들고, 울산 북구청장이 또 가짜입니다. 그래, 가짜만 하루에 3시간 떠들다 오겠습니다. 제가 고발장이 있었는데 울산 가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울산에는 자가 5개 구예요. 5개 구. 그러면 국민의힘 4개가 구청장이 됐어. 하나가 민주당이 됐어. 그럼 울산시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됐어. 이거 초등학교 산수지, 그렇죠? 이게 바로 부정선거가 전산 조작을 했으며, 울산 시민들이 구청장 찍고 놓은 표를 싸그리 녹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놈들이 가짜 민주당으로 해서 표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여기 현재 247만 표가 있잖아, 그죠? 247만 표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주진우 국회의원이 말한 대로 여기 특검이 들어오면 아까 이상로 박사처럼 전부 다 여기 지금 울공에 과학팀이 있는데,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표가 다 있으니까 전산실에 가가지고 사전투표한 송파구에 사전투표한 명단을 갖다가 여기서 다 전화하면은 송파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귀신이 투표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부정선거 사기의 원인은
송파구에 안 사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다 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47만 표 나오분한 상태에서 선관위 가가지고 사전투표한 명단을 갖다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신 송파구에 살아 안 살아 살아 안 살아 하루만 전화하면 되지요. 상당히 많은 십몇만 명은 귀신 안 사는 놈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졌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너무 고마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2시간씩 여기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이 장동혁 대표라든가 조진우 의원 많은 국민의 전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요일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시간 있으니까 나오셔가 이게 스피커가 무선이 없어가지고 유선만 되니까 시간 되는데 또 얘기하고 이런 모임 좋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올공에서 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거는 청년들의 힘 맞죠?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여기에 저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체크를 해봤었던 때는 100명가량 상주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3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는 이분들이 씻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 상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오피스텔을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